아버지가 국가에 반역한 죄로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형이 된 사람인데,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면 한국 이승만 정권 때의 우리나라 소위 법 집행은 진짜 민주적이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경찰에게까지 제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죄 지은 만큼 죄값 받고는 다 그걸로 아무 지장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예수를 낳았다는데 그게 되는 소리냐? 그럼 저는 밑에서 옳소 맞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 시신도 못 봤어요, 우리는. 그리고 언제 사실은 생명이 끊어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쯤일 것이다. 저희가 제가 믿기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8월 3일이 1950년 8월 3일 날 밤에 전부 집단으로 끌고 나가서 처형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한창 혼란기고 전쟁이 심할 때니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서 저희 친가가 논이 많아가지고 논밭이 많아서 소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하고 삼촌 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바로 밑에까지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부친이 일본 갔다 와서 토목공학을 해가지고 만주에 토목기사로 가 있었는데, 만주에서 그렇게 됐는지 일본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없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4학년 때 6.25가 터졌는데, 그때 저는 어려서 모르죠. 근데 웅성웅성하고 우리 할머니도 울고 제 모친도 눈물을 흘려서 왜 이러나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왜냐면 그때는요 빨갱이라 그러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좌빨 그러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 그때는요 감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소위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희생된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죄인 된 기분이에요. 그냥 항상 그게 말이 없어지고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리니까 제 모친을 따라야 할 판인데, 근데 참 그건 소위 부창부수라 그러죠. 제 모친도 등 달아서 그냥 아버지가 다 좋으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 빨치산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빨치산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저희 외갓집에서 접선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모친은 경남 도경 경찰국에 이미 체포돼 가지고 구속돼 있고, 이제 빨치산은 그걸 모르고
저희 외갓집으로 이제 만나러 그래서 뭐 이제 보호품이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저희 모친이 아마 그냥 실토를 한 것 같아요. 뭐 워낙 이제 뭐 고문이 심하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가 부산의 부곡동인데 밤중에 그냥 총소리가 날려났어요. 근데 거기서 발치산 하나가 담장을 넘다가 이쪽에서 경찰이 사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즉사했는데 수류탄을 뽑다가 그냥 이렇게 같이 터지지도 않고 그냥 끝났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저희 모친이 남편 따라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상하다 왜 엄마가 없냐. 처음에는 모친이 잡혀가니까 나도 왜냐면 내가 뭐 조그만 꼬마가 있으니까 이제 모친 따라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남도 경찰까지 갔는데 그다음 나는 이제 외갓집으로 인계가 되고 그 뭐 엄마가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뭐 부산 형무소에 있다. 뭐 나중에 이제 대구 형무소까지 이송이 돼가 그래가 2년인가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그때는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참 법정신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면 지금 만약에 김일성이가 이 공산치하였으면 아예 일족을 멸해버립니다. 가족 물론이고요. 관련 있는 사람, 친구 뭐 다 걸려들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래 떠났지만은 모친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소위 발치산들을 돕고 해서 만약에 이게 북한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일족 전부가 다 뭐 죽거나 뭐 수용소로 가야죠. 그런데 모친 본인도 2년 살고 나왔어요. 대구 형무소에 2년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거꾸로 그렇게 무슨 그게 없었어요. 없고 이제 그동안에 저는 이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모친이 결국은 병이 많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3 때 저는 이제 고아가 됐는데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서 모친이 대구 형무소에서 형무소 죄수로 같이 있던 여자의사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그 양반은 나와가지고 해운대에서 아주 뭐 당당하게 병원 차리고 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뭐 해운대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땅도 사고. 제가 그 집에 가정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 집 아이가 그때 좀 나이가 어렸어요.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걔를 이제 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그 형무소에서 사귄 친구라도 그 이념이 비슷하니까 아주 가깝게 돼요. 그래가 모친 친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모친 따라 몇 번 가봤다가 모친 세상 떠나고 나서도 좀 한 번씩 와라. 그래서 가면 용돈도 주고 또 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계속 출입을 했는데 거기 대학 들어가 가지고도 방학 때 가서 그걸 했어요. 애들 가르쳤죠. 그런데 그때 여의사 오빠가 이북에 있어요. 그 오빠가 이제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아마 자기 혼자 월북한 것 같아요. 6.25 전에. 그래가지고 남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궁금하니까 그 이북에 소위 간부로 있으면서 간첩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해운대 병원에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나는 뭐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이제 나는 그 집에서 그 애들도 가르치고 그 집에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뭐 너 이 신부는 좀 해라. 그 뭐 이 손님 저 뭐 어디 저 촬영에 좀 모시다 드리라. 그 한번 모시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그래가지고 군에를 갔는데 3학년 끝나고 대학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생각이 뭐 어차피 우리 그거 하니까 군에 가서 빨리 군 마치자. 군 마치고 학교 끝내자. 이래가지고 셋이서 약속을 하고 논산으로 가가지고 머리 깎고 다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 근데 그 과정이 학보병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학보병 모르시죠? 내 때가 학보병 마지막 혜택을 받았는데 6.25 때 그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생은 징집을 보류해 줬습니다. 근데 그 뒤끝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대학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군 복무가 절반밖에 안 돼요. 1년 6개월이면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1년 6개월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학보병으로 갔는데 5.16 이후에 계속 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군문 딱 받고 나니까 학보병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만 명이 돼버렸어. 그래가 야 이거 어떡하냐 머리 깎고 돌아갈 수도 없고 뭐 기왕 온 거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 이제 서서 눈물 찔찔 흘리고 군대 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전방을 안 가고 왜냐면 1만 명이 됐으니까 영천에 있는 대구 영천에 있는 육군 격리학교 그 대구 영천에 4개인가 5개의 그 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병 훈련시키는 부관학교, 헌병학교, 격리학교, 정보학교 뭐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저 격리학교로 제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전방이 아니니까 아주 편하죠. 그래서 뭐 난 이제 3년을 썩을 생각하니까 어떡하냐 이거 그러면 3년을 그냥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책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방첩대에서 어느 날 불러요. 갔더니 너 좀 뭐 조사할 일이 있는데 서울로 가야 된다 이거. 느닷없이.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이 불안할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 불안하질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 여자는 처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헌병이 옆에 붙고, 그리고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그냥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가 그때는 치안본부가 아니고 치안국이었는데 치안국으로 여기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뭐 이제 이것저것 묻는데 그 해운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 그게 가정에서 했다. 나는 솔직히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앞뒤를 다 써라. 사흘을 계속 써라 그러는데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똑같은 걸. 근데 아무리 써도 난 그밖에 기억하는 게 없으니까 기억하는 대로만 계속 썼더니 나중에는 별거 아닌데 주길이 별거 아닌데요. 그러더니 다시 방첩대로 군 방첩대로 이송을 시켜요. 그래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수사관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보면 우리 방첩대 쪽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애가 전혀 얼굴 표정도 변함이 없고 무슨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고분고분하게 시킨 대로 잘 하는데 뭐 그 걔가 무슨 뭐 그런 그 엄청난 짓을 했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업무가 있나 그냥 그렇게 했는데 치안국에서는 아니야 야가 핵심 인물이야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때가 참 군사 정부 때거든요. 참 위험했어요, 사실은. 그래가 제한국에서는 한 건 잡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하나 낚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나올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한국에서 방첩대로 뭐 우리 군인 신분이니까 방첩대에서는 일단은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수도 경비사로 제가 갔어요. 경비사 헌병대로 남산 밑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때요 기도하기를 내나고 처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지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대학 이게 22, 23된 된 뭐 아버지 나 지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제 제가 뭐 학부 학생이고 그러다가 뭐 어쨌든 이제 그래가 처음에는 국가보안부로 걸었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보안부까지는 안 되겠고 그래가 방공부로 걸어가지고 간첩 방조죄로 걸어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수도 경비사에 있으면서 제가 참 그때 참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케네디 암살 사건이 났어요. 감옥에 영창에 있으면서 제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헌병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저를 동정을 해요. 내 마음은 잘 모르면서도 그 젊은 대학생이 서울대까지 다닌 녀석이 왜 여기 와가지고 영창살이를 하냐 그래가지고 헌병도 뭐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고 심지어 그 검찰관도 오히려 이렇게 그 이제 기소하고 나서 신문하고 이런 법정에 가서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이건 죄다. 그러니까 죄값은 받아야 된다. 그래, 이제 사람 데려다주고 한 거지, 뭘. 그러고 이제 제가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로 해가지고, 본대로 귀대해가, 대구 영천 경리학교로 도로 돌아가가지고 나머지 복무기간 채우고 1년 6개월 할 거를 6개월 동안 영창에 있는 바람에 2년째 채우고 제대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때 가끔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결혼을 했었는데도 이 사람도 모르게 뭐 누구시냐고 그렇다 그러면 듣기만 해라. 그러고 이제 나 뭐 어느 경찰서에 저기 사찰계인데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저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놀라운 건요, 절대로 바깥에 드러나게 안 해요. 주변 사람이 알지 않게 이제. 이 사람은 모르게 해요.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나중에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자세히 걸린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걸 또 내가 밝히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6.25 때 이승만 정부가 진짜 신사정부다. 진짜 민주주의 국가였다. 만약에 이런 그 소위 파쇼나 이런 공산주의 체제였으면 저 이 세상 빛 못 봤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냥 뭐 참
암울한 곳에서 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왜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친삼촌 반내 바로 위에 내하고 10년 위에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도 형심부름이라고 하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1년인가 살다가 왔죠. 미성년자가 돼서 소년원에 갔어요. 김천 소년원에 갔다가 왔는데 외삼촌은 그때 동네 고보 다녔는데 산에 올라가서 발치산을 했어요. 이제 19인가 20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다른 동료들은 다 사살됐어요. 울산 쪽에서 그랬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죽겠다고 수레선 뽑아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있다가 야 젊은 녀석이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 소리에 그래 맞아 내가 왜 죽어? 그러고는 수레선 놔버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뭐 감옥에 가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신분을 확인하더니 동네고모 학생이네. 야, 학생이 왜 나왔어? 학교가.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부산 상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고 왜 케이스별로 다 판단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법 적용할 필요 없다. 이런 애들은 구제해줘라. 그리고 부산 상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고. 사실 유학 못 가는 판인데, 왜냐면 저희 선친이 있기 때문에 그 연좌제에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돈 몇 푼 쓰니까 또 그냥 쉽게 길이 열려요. 그럼 미국까지 가서 경영 교수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데, 근데 그런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면 한국 이승만 정권 때의 그 우리나라 소위 법 집행은 진짜 민주적이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역시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신이 이 경찰에게까지 제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죄 지은 만큼 죄값 받고는 다 그걸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 삼촌도 뭐 아무 무슨 그 외에 뭐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거 없었고, 뭐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돼 가지고 인도를 가는데 여권을 받는데, 인도가 같은 여권을 계속 쓰면 비자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바꾸려고 분실 신고를 내고 했더니 다른 사람 나오는데 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옛날에 아버지 건 또 제가 그 간첩 상근에 연루돼 가지고 했던 거, 그게 이제 돼서 체크 사항이 됐던 거예요. 그래 일주일 늦었더라고요. 그래도 나왔어요. 나오고 뭐 그 후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의 차이가 이거고, 또 기독교가 바탕이 돼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또 법체계가 그에 맞게끔 정리가 된 나라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나는 행운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뭐 힘들어도 불만도 없었고, 이제 제가 늘 이 사람 보고 하는 얘기인지 10년만 내가 빨리 정신 차렸으면 총회장도 한번 하고 했을 텐데 왜냐면 동년배는 제가 놀란 게요, 김상복, 김명혁,
손봉호, 이 세 양반이 제 2년 선배입니다. 물리대 2년 선배예요. 4.19 때 같이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저기 선거 개목로 같이 나갔어요. 그때는 뭐 원래 삼총사라고 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대 삼총사 그래 좀 뭐 설치는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목사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 양반들은 대선배라. 제가 김명현 교수한테서 역사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김명현 교수한테 교수님은 모르시지만은 대학 때 삼총사로 유별나게 설쳤던 건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이고 반갑네요. 그래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니까 누구시더라? 그 양반이 건망증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사회생활의 측면에서는 제가 참 늦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처지도 그렇고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도무지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저를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너 진짜 목사 맞냐? 그래서 그러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동창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기태야 진짜 기적을 내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게. 이 부산 애들이요. 부산고등학교 애들이 워낙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가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너 진짜 맞냐? 그래서 내가 여권까지 보여줬어요. 나 지금 인도 비자가 이렇게 많다. 그랬더니 그래 뭐 그게 틀리면 없구나. 그런데 네가 어쩌다가 그래 예수쟁이가 되고 목사가 됐냐? 기적을 내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사실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적? 무슨 기적? 뭐 기적이 별건 줄 아냐? 내가 기적이다. 나를 봐라. 내가 철저한 불신자였던 건 네가 알지 않냐? 부산에 전교조를 조직하고 조직위원장까지 지냈던 박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부산고등학교 생물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생물 선생이 성탄절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빗댑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예수를 낳았다는데 그게 되는 소리냐? 그럼 저는 밑에서 옳소 맞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가 그때 몇이 있었는데 참 드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야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잘 놀다가도 딱 정색을 하고 너나 똑바로 믿어. 네가 똑바로 믿고 나한테 이야기해.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교회 뭔지 모르지만은 야, 니 맨날 거짓말을 하고 설설 놀리고 사람 힘들게 하고 나는 네가 똑바로 안 보여. 네가 똑바로 하면 그때 내가 따라갈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예설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약속 안 지키면서 예수 이야기하는 그거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욕먹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인도에서 절실히 느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모범이 돼야 되는구나. 본이 돼야 되는구나. 정규를 보여달라.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지 나는 시간 지키자.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6시 또 채 안 됐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시간이 6시 반이던데 그러면 마리가 밖에서 가가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자. 그러고 아까 내려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하나는 달라야 됩니다. 진짜 하나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이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또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욕먹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제 주변에서 수시로 그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는 우리가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까지 제가 4.19 때 죽질 안 해가지고 늘 거기 마음에 끼어져 있었어요. 한 해 위에 김치호라고 수학과 선배가 4.19 때 희생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리대 안에 4.19 탑이 있었어요. 섰는데 그 탑 쳐다볼 때마다 김치호 그 형이 늘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그 김치호 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부상당한 고등학교 후배들이 계속 그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니까 쥐는 피를 흘리면서도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쟤들부터 먼저 치료해 주시오.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다른 데 이웃자가 아니고. 제가 그게 늘 마음에 끼어서 나도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죽자.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결사대 모집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카톡에다가 제가 나도 그럼 결사대에 하나 나를 끼워주시오 하고 했더니 소식이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보니 나이도 많고 사진 보니 너무 늙고 그래가지고 오미터 당했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렇게 살고 저는 이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울어요. 너무 변화가 빠르고 또 발전이 잘 되고 있고 또 뭐를 봐도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나는 미국은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은 미국도 이렇지 않대요. 인도는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애들 한국 한번 가봤으면. 그래서 인도 우리 다솜말 애들은 한국 여행 오는 게 로망이에요. 아주 지금 하나는 여기 아시아연합신학에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거기 지금 선교 보고에도 지금 제가 내놨습니다. 신학 지금 학위 과정 들어가가 있고 또 한 해는 지금 우리말 지금 인터넷으로 인도에서 지금 우리말 공부해가지고 한국 올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예담이지만은 아무튼 한국은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다 뒤져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길게 보면 100년 1900년대라고 보면 길게 보면 100년 짧게 보면 6, 70년밖에 안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소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로 이루었다는 거하고 또 사회제도나 보장제도 우리 이런 나라 없습니다. 보험도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장마 걸리다 보면서 쭉 이런 나라를 왜 이렇게 뒤집어요? 전 도무지,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다 미친놈들이라고.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가치관, 정상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이 작자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거 바로 알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가 죽으면 뭔가 내가 하나 이루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아 연합 신학에 와 있는 이 맥도날드, 애 이름이 맥도날드입니다. 여기서 뭐 다 웃는데, 맥도날드 보고 내가, 야, 네가 정말 어려워서 내가 죽어야 네 문제가 풀린다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런 결단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한국 교회도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게 우리 김문구 대표님 기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고민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버지가 국가에 반역한 죄로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형이 된 사람인데, 그 아버지 사상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대하고, 저는 아버지의 인격은 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인호 교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인호 교수가 하는 말이 1930년대, 40년대의 공산주의자하고 지금 공산주의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때는 이상주의에 불탔고, 소위 해방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너무도 우리 한국은 뭐 후진을 면치 못했고, 소위 말해서 참 형편없는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심을 안 가졌다면 그건 머리가 둔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는 똑똑한 사람은 다 사회주의에 물들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는 70%, 80%가 사회주의 지지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박은영이가 그래서 큰 소리 쳤다는데,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김일성한테서 너 간첩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박은영이가 죽었잖아요. 네. 공산당은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고가 아닙니다. 믿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예 작심을 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뿐이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상 절대로 수용 못 합니다. 대중이 따라가는 것은 속임수에 따라갑니다. 공산주의는 속임수입니다. 거짓서형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거짓령이 저렇게 철저할 수 있냐. 지금 미국 보세요. 힐러리가요, 사실은 아주 골수빨개입니다. 공산주의자예요. 오바마, 정체를 모릅니다. 오바마는 정책을 몰라요, 사실은. 전부 만들어낸 가짜 신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허술하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허술한 데가 많아요.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 허용된 자유를 전부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소위 지금 현재 정권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저 나름으로는 있습니다. 그건 전 생명 걸고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게 저희 완전 골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루스 포럼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또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독교 사상이 이 사회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일에 이 트루스 포럼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결단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11조를 교회만 보내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맨날 11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11조를 제가 요즘 빼앗고 있습니다. 하기에 11조 몇 분 안 되지만은 이제 후원 다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는 데서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있는 거는 사실 다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없어서 못 드리는 거죠. 아무튼 오늘 좀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뭐 앞뒤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젊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지금 건강관리를 못 해가지고 82이라 그랬더니 아직 젊은데 왜 그래? 제가 그 소리 아주 요즘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이를 말 못합니다. 다 90. 다 90 그래요. 82 가지고 무슨 소리야? 참 어떤 데는 참 난감한데, 근데 저는 아픈 걸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예.